학교 폭력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제 교육감님께도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학교 폭력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학교에서는 접근을 하는 방식은 신고가 되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게 전부인 듯해요. 학생인권 침해당하는 가장 우선적인 그 사례가 어떤 사례라고 보세요? 학교 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친구들 간에 예.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겠죠. 사실은 학폭으로 인한 침해가 수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학생인권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이 학교 폭력과는 무관한 역할들을 다 해요. 그러면서 정작 학교 폭력에는 전혀 관여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에 의하면 학생인권 옹호관의 역할에 대해서 나와요. 학생인권 옹호관은 학생인권 침해 및 학생복지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고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지침 등의 연구 개발을 해야 하고요. 또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를 할 수 있고요. 학생인권 피해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이 밖에도 학생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생활지원과에 있는 학생인권 옹호관은 이런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거는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생활교육팀이 있기 때문에 학생 인권이라도 다양한 그 방면에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인권 옹호관의 역할은 학생이 본인의 인권이 침해당했다라고 판단이 되어질 때 학생 인권 옹호관을 통해서 그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예. 안에는 뭐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본인의 인권이 침해당했다라는 민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조사해 봤잖아요. 네네. 권리구제 조치 현황이 보면 폭력은 몇천 건이 신고가 되고 몇천 건이 지금 심의하는 상태가 되는데 고작 여기서는 2023년도에 권리구제 조치한 게 105건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의원님 학교 폭력 업무를 학생 인권 옹호관이 다 해야 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인권 옹호관이 이 역할을 다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학생인권 옹호관의 역할이 뭐예요? 지금 학생들의 네? 인권 그러니까 학생들의 인권 침해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 인권 침해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권리구제 자체를 105건밖에 안 했어요. 올해 작년에 146건, 재작년에 105건. 그러면 이 옹호관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건가요? 학생 인권 옹호관의 그 역할이 역할을 분리하는 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조례에 정한 부분을 말하잖아요. 조례에 이분들의 역할, 기능, 학생인권 옹호관의 기능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학교 폭력은 법률로 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러면 내용이기 여기에 때문에 조례에 대상에 관한 걸 담으시는 게 맞는 거죠. 학생인권 옹호관은 학생이 침해를 당할 때 예를 들면 학생 간의 침해가 아니라 선생님한테 침해를 당하는 부분에만 개입을 한다라는 그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안 그런가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교육청 내에 떡하니 학생인권 센터가 있어요. 근데 폭력하고는 무관한 센터예요. 학교 폭력만으로만 인권 침해라고 여기에서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학교 폭력은 학교 폭력 학생인권의 업무를 전이- 담당하고 있는 자, 제가 부서가 볼게요.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적 권리다 라고 학생인권 조례의 6조에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갖는다 6조에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여기는 이 폭력에는 전혀 무관해요. 제가 말하는 건 이 인권센터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인권센터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그 부분은 예를 들어 학생 간에 일어나는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는 학교 폭력 업무를 다루는 부서가 그 있어요. 부서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네네. 결론은 예산도 제가 말하잖아요. 대부분 다 심의위원회 위원님들 수당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게 뭐냐면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예방적 차원의 일을 어떤 걸 하느냐. 폭력은 예방이 중요한데 다 사후 관리에만 돈을 쓰고 있으니 예방을 그럼 뭘 할 거냐 라고 했더니 프로그램 한다고 가져오셨어요. 네네. 그런데 근본적으로 사실은 인권센터의 기능부터 살펴보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그 한 부분을 역할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아니죠. 의원님 학교 폭력이 몇 건이에요? 신고 건만 해도 7천 건이 넘어요. 그 그리고 업무를 시비 건만 담당하고 해도 있는 3천 부서가 건이 넘어요. 부서가 국장님 얘기는 저런 거 같아요. 여기 아이들이 맞고 울고 있는데 학생인권 센터에서 보고 있어도 저건 내 엄마 아니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아시겠어요? 않습니다.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판단을 극단적이 하십니까? 아니라 여기 수를 보면 알잖아요. 권리구제 한 수가 105건밖에 안 되는데 학생 폭력은 신고 수만 7천 건이 넘어요. 그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가 따로 있지 않다고 아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학생이
학교 폭력을 당하겠는데 인권센터에 계신 분은 이건 내 일이 아니야 하고 가신다니까요. 학교 폭력 업무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 처리 과정도 다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그 건수가 제가 적을 제안하는 뿐입니다. 것은 학생 인권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보시고 때로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구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구나 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 기능은 학생인권센터에서 하는 첫째 기능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해서 저희가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도의회 황진희 교육기획위원장은 어제 회의에서 학생과 교원, 학부모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의원들이 조례안 심의를 보류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공동체 인권보호 조례 제정을 검토해봐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기존의 학생인권 조례는 폐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학생인권 조례와 내용이 중복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단 황 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에 연구 용역과 토론회 개최 등도 요청한 상황이어서 향후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조례 폐지와 더불어 교육부의 학교 구성원의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바탕으로 새 조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교육청이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도 개정을 논의할 안 자체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폐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해 서울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공대위는 인권조례 폐지를 중단하라며 폐지안 발의 자체의 효력 중지를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